네, 화요일장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또 지수는 하락 반전하면서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고 코스닥은 강보합권의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엇갈려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힘이 빠지면서 간밤 미국장 분위기를 뒤따라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좀 남죠. 두 분의 해석 들어보겠습니다. 이건희 위즈웨이브 대표,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질문 시장 분위기 안에서 가장 핵심 종목인 이 반도체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일부 종목들의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지금 계속해서 매도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급적인 아쉬움을 봤을 때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다 반영됐다고 봐야 할지 여전히 좀 조정 국면에 들어있다고 보세요, 이 대표님? 일단 조정 국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삼성전자는 좀 급하게 올렸죠, 사실은. 최근에 뭐 수급이 이제 쏠리면서 외국인들이 좀 빈집털이 하면서 들어갔다라고 할 정도로 급하게 외국인들이 좀 샀었는데, 근데 그 물량들이 지금 어제 조금 좀 많이 나오긴 했지만 다 나온 건 아닙니다. 여전히 외국인 비율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일단 반도체가 뭐 매크로 이슈라든지 미국의 이제 기술주 고점 논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던 미국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조정이 세게 나오면서, 물론 이제 어제 엔비디아가 바로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 시총이 큰 종목의 10%가 빠졌다는 부분이 시장에서 여전히 충격으로 좀 다가왔던 부분들이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이 결국엔 고점을 소화하는 여부, 이제 기간 조정을 받는다든지 이런 그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 국면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도 같이 치고 올라가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전히 답은 미국 시장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들이 얼마나 버텨주느냐, 특히 많이 올라왔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얼마나 횡보를 하면서 조정을 받다 갈 것인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러면 뭐 팔아야 되냐? 뭐 제가 볼 때는 여전히 갖고 가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여전히 주도 섹터는 AI인데 지금 결국에는 AI가 되냐 안 되냐, 뭐 지금 이거보다는 이게 이렇게 많이 땡겨놓은 게 가격적으로 맞아 안 맞아 이거를 따지는 거거든요. 이제 금리 인하도 생각보다 뭐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횟수도 줄고 기간도 뒤로 밀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밸류에이션이 정당하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계속 해석을 할 텐데, 그 해석 부분에서 그런 이제 뭐 갑론을박이 있는 과정에서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언제 돌아설 거냐가 문제인데, 결국에는 5월 22일 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한 뭐 분기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계속 오르락 내리락 뭐 사실 좀 박스권을 좀 이루어가면서 조금 기간 조정을 받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 22일에 실적 발표 나오고 있거든요. 엔비디아에 달려있다. 사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급락하면서 이 분위기를 또 조장하기도 했었는데 간밤에는 크게 올라오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엔비디아다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힌트까지는 조금 남아있어서 그 수급 공방은 한 달 동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의 섹터, 그러니까 반도체도 그 밸류체인이 굉장히 다양한데 HBM 안에서는 한미반도체가 비교적 선방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5일선 회복 시도 있었습니다. 13만 2,300원, 4%가량의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또 유리기판, 사실 HBM과 견줄 바는 아닐 것 같기는 한데 유리기판 안에서 CNG 하이테크가 어제 재료가 나오면서 이틀째 급등이 나왔고요. 윗골이 달리더니 오히려 오후장에는 피롭틱스가 재료 반영하면서 상승을 합니다. 조정시마다 이 밸류체인 안에서는 모아갈 종목들이 좀 있다고 보세요? 네, 유리기판은 아직 멀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유리기판은 뭐 된다고 해도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가적인 것들을 갖추는 데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정말로 지금 움직이는 피롭틱스 같은 종목군들이 거기에 신종목인지는 저는 매우 의심스러워서 뭐 저라면 매매하지 않을 거고요. 뭐 매매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트레이딩 국면이라면 뭐 어떤 종목에는 가능하니까 뭐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뭐 그나마 살아 있다면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건희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장의 주인공 누가 뭐래도 엔비디아, SK하이닉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종목을 예전에 막 올라갈 때 사도 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신 지금부터 사시는 분들은 항상 이런 변동성이 언제든지 출현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메인에서 가장 그 좋은 종목을 사고 싶다라고 하는 분은
많이 올랐어도 리스크를 안고 사는 거죠. 그렇게 못 사면 결국 계속 주변주에서 머물러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그러면 그 종목은 나는 뭐 비싸서 너무 많이 올라서 도저히 못 사겠으니 여전히 다른 종목을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답은 이미 준 거죠. 한미반도체가. 독점 기업. 독점을 허용하지 않는 기업, 그러니까 독점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기술력이 있는 기업을 지금 사는 거 외에는 답이 없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반도체 공정에서 핵심은 결국은 모든 게 미세화라는 거죠. 네. 1B에서 1C로 넘어가는 것도 지금 메모리에서도 그것도 미세화 공정이죠. 그다음에 EUV 공정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전부 미세화 공정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일이죠. 3나노에서 2나노 내려가는 것도 미세화 공정으로 관련된 일이죠. 그러면 이 안에서 무언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독점 기업 내지는 독점 기업에 가까운 기업들을 골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한미 반도체, 네. 그다음에 하나 마이크론,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 뭐 HPSP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HPSP도 넓은 영역에서 보면 그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에서 뭐 전공정 쪽에서는 뭐 PSK 뭐 이런 종목군들이 그런 영역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주종이 나왔을 때 어떤 종목을 살 거냐라고 고민하신다면 네. 두 가지 독점적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과 또 한 가지는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미세화 공정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기업들을 고르는 것 외에는 별로 답이 없다. 그래서 매일매일 등락 과정을 쫓아가는 게 저는 그렇게 바람직할 것 같지는 않아서 어차피 반도체가 커지는 것이라면 그런 종목군들을 사는 게 답이다. 그래서 1차로는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네. 답이고 2차로는 말씀드렸던 독점 기업이나 미세화 공정에 관련돼 있는 기업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닉스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또 그대로 가지고 가시고 한미반도체 그 본질의 중심에 있다. 독점 기업, MS와 관련해서 그 밸류체인 안에서 MS를 크게 갖고 있는지 미세화와 관련돼서 기술력이 있는지 두 가지만 만약에 충족된다면 지금 조정 시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인 두산 테스나가 오늘 또 선방하네요. 6% 상승하면서 48,200원. 선별적인 움직임만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답을 주셨고요. 반도체에 이어서 오늘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가 또 전력기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반도체, 전력설비. 사실상 시장이 1, 2, 3월 달려올 때 가장 핵심적으로 잘 갔던 대장 섹터거든요. 그런 가운데 오늘 장중 변동성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이건희 대표님. 변압기 대장인 HD 현대 일렉트릭 일단 매출액도 8천억 원 넘으면서 서프라이즈 했고요. 영업이익도 1288억 원. 한 800억 원 넘을 거 알 것 같다 했는데 YOY로도 좋았고 QOQ로도 좋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장중 10% 올라가다가 좀 반납해요. 컨퍼런스 콜에서 좀 실망스러운 이야기가 나온 건지 아니면 조정 끝내고 이제 계속 업사이드 열렸다고 볼 수 있을지 해석 좀 해주세요. 일단 뭐 최근의 흔들림은 이제 그런 거죠. 계속 전력 관련된 거는 나쁜 얘기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좋다. 네, 뭐 겨울에는 뭐 미국에서 갑자기 한파가 몰아닥쳐서 전기가 부족하다 그랬고 예. 노후화 설비 계속 교체한다 그랬고 노후화. 2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죠. 바이든 정부 집권 이후에 계속 인프라 투자에 관련 법이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발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현대일렉은 여기에 중동발 수주까지 또 더해졌고 지금도 수주 잔고는 최고치로 올라가 있습니다. 네. 5천억이 넘게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지금 보면 여전히 지금 이번에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지만 영업이익이 4분기에 원래 보통 1분기 때는 좀 비수기여서 833억을 제시했던 거고 1분기 원래 이 4분기가 최고로 좋을 때입니다. 연말에 이제 마지막으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246억을 넘어서는 게 나온 게 4분기의 최고 실적을 넘어서는 1분기 실적은 처음이다라는 거죠. 원래 계절적 비수기라서 안 그렇죠. 좋을 거였는데 예. 최고 좋을 때를 넘어섰다. 예, 근데 그럼 왜 이렇게 조정을 최근에 왜 받았냐? 네. 엔비디아가 조정받았으니까 AI 전체가 흔들렸죠. 지금 다 데이터 센터 관련된 게 다 흔들렸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서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또 이 전력 설비도 마냥 올라갈 수만은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숙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숙제 검사를 해보니까 좋았죠 지금. 그러니까 오늘 7% 넘게 빠지던 현대일렉이 갑자기 돌아서기 시작하죠. 10% 급등으로. 발표하면서 돌아서기 시작했고 네. 그럼 마이너스권으로 갔던 종목이 거의 21선까지 밀렸다가 플러스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럼 단기 트레이딩 들어오신 분들은 팔겠죠.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그러면 이 실적이 그럼 다음 분기에는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또 의구심이 그쵸. 나오겠죠. 그러면 계속 항상 좋은가? 서프라이즈라는 거는 네. 또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러면 예. 지금은 그러면 전력기기들 어떻게 하냐? 지금은 재룡전기가 가장 또 좀 전에 VI 걸리면서 따라 올라오고 여쭤보고 있는데, 싶었어요. 네. 예, 결국에는 순차적으로 갈 텐데 여전히 이 현대일렉이라든지 재룡전기라든지 뭐 LS일렉이라든지 다 일정 부분의 기간 조정은 필요하다. 예, 다음 타자들도 한번 봐야 되죠.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쵸. 그러면 이제 상승의 그 속도가 조금 둔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추세적으로는 좀 살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받아놨던 수주들이 지속적으로 실적을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항상 주식시장은 더 버는 게 중요하죠. 잘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본주의 생태 안에서는 예, 너 지난번보다 더 벌었어 못 지난번보다 벌었어 더 이걸 나아야 따지기 되고. 때문에 네. 더 벌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계속 확인하면서 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또 상고하저 이야기를 살짝 꺼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지금 계속 매수와 매도가 공방을 이어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기간 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수준까지 너무 달려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신중하게 여기에서 무엇을 볼 것인지 중심을 좀 잡아주셨고요. 지금 오후장에 올라오는 종목들 보니까 재룡전기가 치고 올라오고요. 삼화전기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잠깐 반짝했던 가온전선도 오후에 다시 또 힘을 내면서 절벽 설비가 전체적으로 조정권인 줄 알았는데 다시 힘을 내요. 이거는 HD 현대일렉트릭의 실적 후광 효과라고 보면 될지, 아니면 사실 지금 말씀드린 재룡전기, 삼화전기, 가온전선은 고점 대비 조정도 크게 안 받고 거의 옆으로 횡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숨고르기 끝났다고 볼 수 있는 시그널일까요? 그 3월 달에 그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실제로는 재룡전기죠. 오히려 그 기간을 길게 늘려서 보면 HD 현대일렉트릭을 쫓아갈 종목이 없지만 기간을 좁혀놓고 보면 지난 뭐 2월 말부터 상승률을 살펴봤을 때 소위 전력기기, 전선 이런 쪽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핫하게 올랐느냐를 보시면 가온전선과 더불어서 지금 뭐 재룡전기 이 종목들이 가장 가볍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대장주 조정받을 때 좀 흔들리는 모습 보였다가 오히려 단기 추세에서는 이들 종목이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또 HD현대일렉트릭이 실적 발표하면서 고개를 들면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해당 산업은 뭐 구조적 성장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 이건희 대표 얘기처럼 실적의 속도와 주가의 속도가 밸런스 있게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런 적이 없죠. 항상 주가가 먼저 갔다가 또 주가가 오버런하면은 실적 발표되는 구간에서 급하게 떨어지기도 했다가 네. 다만 멀리 보면 계속 올라가는 우상향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데 다만 거기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수출 비중이 얼마나 높으냐, 네. 현지 법인이 있느냐. 두 가지를 갖추지 못하면 장기적인 상승을 계속 이어나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변수는 하반기에 정말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됐을 때 지금의 기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겠죠. 트럼프의 아주 명확한 기조는 싼 에너지를 쓰겠다입니다. 네. 클린 에너지를 쓰겠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정말로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지금의 이 기조가 동일하게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 전력기기 쪽은 구조적 성장이라 좋게 보지만 일단 종목의 그 가르는 비중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고르는 조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명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대형주 외에 다른 종목군들은 트레이딩 바이 정도로 일단은 보시고 중장기적인 구조적 성장은 여전히 대장주인 HD현대일렉트릭과 LS 두 종목으로 귀결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목 선별까지 답을 시원하게 주셨네요. 수출이 계속해서 좋은가, 미국 현지 법인이 있는가. 다만 하반기에는 이 상고하저를 이겨낼 만큼의 좋은 실적과 함께 미국 대선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반기가 상당히 또 중요하겠습니다. 이 부분 주가에 녹아드는지 여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섹터 볼게요. 방산입니다. 앞서 애프터 브리핑에서도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한국 루마니아 정상회담 이 이벤트를 강하게 반영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로 지난 한 주 내내 시끌시끌했었는데 이제는 수출 모멘텀에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가? 이건희 대표님 어떤가요? 여기서 신고가 라인 더 치고 올라갈까요? 뭐 아직 뭐 모멘텀이 많이 남아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이제 무역 관련돼서 한마디로 뭐 이제 외상으로 줄 수 있는 한도를 계속 늘리고 있는 중이죠. 예, 그럼 수출입은행이 그걸 늘려주고 있는 수용법 중인데, 통과로? 네. 예, 그게 사실 수용법 통과는 기업한테 좋은 거고 수출입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예, 왜냐하면 루마니아나 폴란드가 돈 안 줘버리면 그 수출입은행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일단 기조는 지금 우리나라가
70년 넘게 분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 호재가 된 거죠. 예, 이렇게 열심히 무기를 개발하고 다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장기적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 또 그리고 유럽에서도 지금 포탄이 부족하고 씁쓸하네요. 그다음에 예. 미국조차도 지금 유럽에 줄 포탄이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생산 능력부터 시작해서 개발 능력까지 다양하게 골고루 그것도 무기 전반에 거쳐서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예. 생각보다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되게 선호하는 거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바람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수혜를 받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뭐 다 좋습니다. 뭐 탱크도 사가려고 그러고 현대로템거도 사가려고 하고 K2 전차, 그다음에 K9 자주포, 그다음에 청궁, 뭐 신궁 미사일 관련된 것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교전이 또 지금 미사일 관련된 방어 체계부터 시작해서 미사일 관련된 수요를 더 자극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중동은 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이제 망을 원래 그 방공망을 잘 짜려고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이번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에 대한 수요는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네. 뭐 전 세계가 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소 잃고 다 외양간을 고치는 겁니다. 소를 잃어보니까 외양간을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라는 게 지금 다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 반면 교사 삼아서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다 몰려오고 있는 이유, 그리고 미국조차도 지금 군함도 건조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수리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이게 또 중국과의 또 맞물려 있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따 이거는 조선 부분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종목 전략을 볼 텐데 오늘 하나그룹주 강했어요. 한국항공우주 같이 아직 신고가 아닌 종목들도 치고 올라오는 힘이 있지만 여전히 방산, 우주 시너지를 봤을 때 하나그룹주에 대한 우주 모멘텀을 높게 평가하는 증권사도 많습니다. 여기에서의 추세 랠리는 이어진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작년의 흐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수출입은행에 그 자금 한계가 있었을 때 준비된 그림을 조금 보여주시면 수주 소식이 나오고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수출입은행의 한계가 보여주자 주가의 상승이 멈추고 그 다음에는 가격 조정까지 나타나는 모습. 이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작년에 그 연초까지 계속 강세를 보이다가 여름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기 시작했고 굉장히 오랜 기간. 그러니까 뒤늦게 뭐 방산주 좋다고 해서 사셨던 분들은 기다렸으면 지금 좋은 결과가 났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불타오르는 구간에서 쉬어가는 구간이 이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그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 뭐 루마니아, 호주 이런 이슈들 다 지나가고 나면 과연 주가가 하반기에도 계속 강세일까? 그럴 리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산주는 올해 연초에 뭔가 불붙기 이전에 사신 분들에게 기회가 있었던 것이고 지금 이렇게 뒤늦게 뛰어드시는 분들에게는 다시 또 기다림의 시간이 올 가능성. 또 이번에 또 가격 조정이 올 경우에는 비교적 가격 조정이 크게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신규 매수에서는 쉽지 않은 구간이다.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여전히 즐길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하나그룹이 됐든 뭐 다른 종목이 됐든 현재 지금 방산주를 신규 매수를 강하게 베팅하시는 것은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고 다만 보유하시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보유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갖고 있는 자의 영역입니다. 조선 간단하게 볼게요. 앞서 이건희 대표께서 할 말씀이 좀 남아있다고 하셔서 한국조선해양이 거의 직고점 돌파 앞두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여전히 잘 나갑니다. 조선주 이렇게 강하게 가는데 배경과 함께 전략 좀 간략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뭐 실적으로만 보면 삼성중공업이 더 치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못 가고 있고 오히려 하나오션이 밸류에이션 부담에도 불구하고 계속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엔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중국의 조선업도 지금 제재할 가능성이 계속 커지고 있죠. 그 이유는 중국이 지금 전 세계 150%를 만듭니다. 근데 그게 그냥 상선만 만드는 게 아니라 군함이라부터 시작해서 본인들 거를 미국보다 2배 이상 만듭니다. 매년. 방산 모멘텀처럼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된 거죠. 2030년 되면 중국이 미국보다 군함 건조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진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이미 이제 추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나오면서 미국이 비상에 걸려 있고 지금 26년이 넘은 배들도 수리를 못하고 업그레이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미국이라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에 이제 약간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트렌드가 실적 플러스 방산까지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 여기까지 드릴게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건희 대표,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